세계가 경악한 손흥민의 40m 폭풍 질주에 미국 감독이 벌벌 떨며 급히 교체시킨 충격적인 이유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진짜 이번 경기 보면서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르실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BMO 스타디움 잔디를 찢어발기며 40m를 폭풍처럼 질주하는 그 장면을 보셨나요? 전 세계 축구 팬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던 그 드리블 돌파를 말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LAFC 홈팬들이 전부 자리에서 일어나 손흥민의 이름을 연호하며 환호성을 지르는데 정작 감독은 뭘 했을까요? 경기 후반 80분에 손흥민을 빼버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팀에서 가장 위협적인 공격수를 골이 절실한 상황에서 교체시켜버린 거죠.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현지 시각으로 23일 오전 11시 30분에 LAFC와 콜로라도 래피즈의 MLS 9라운드 경기가 열렸거든요. 근데 LAFC는 지금 완전 난리가 난 상태였어요. 최근에 2연패를 당하면서 팀 분위기가 최악으로 떨어졌는데 그 책임이 전부 도스 산토스 감독한테 쏠리고 있었던 거죠. 이 감독이 뭘 했는지 아세요? 바로 직전 경기에서 리그 꼴찌인 포틀랜드한테 원정 경기를 갔거든요. 근데 북중미 챔피언스 리그를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손흥민을 포함한 주축 선수들을 전부 빼버렸어요. 로테이션을 돌린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경기 종료 1분 전에 결승골을 내주면서 1대2로 졌습니다. 리그 1위 팀이 꼴찌한테 진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팬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당연히 감독 경질 목소리가 터져나왔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다음 경기에서 리그 2위 산호세를 만났는데 여기서 진짜 레전드가 탄생했어요. 후반 6분 만에 3골을 내주면서 완전히 박살이 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럼 감독이 뭘 해야 할까요? 당연히 공격 전환을 해야죠. 근데 이 감독이 뭘 했냐면요. 손흥민을 원톱에서 미드필더까지 내려버렸어요. 소름 돋지 않나요? 팀에서 가장 득점력 있는 선수를 공격 라인에서 빼서 중원으로 내리고 대신 실전 경험도 거의 없는 에보비세를 원톱에 넣은 겁니다. 축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게 얼마나 황당한 결정인지 바로 알 수 있죠. 결과는 당연히 참담했어요. 1대4로 대패했습니다. 근데 더 가관인 게 경기 후 기자회견이었어요. 감독이 자기 잘못을 인정했을까요? 아니요. 선수들이 실수를 너무 많이 해서 졌다고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미국 현지 매체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손흥민을 원톱으로 안 쓴 게 패착이라고 대놓고 비판했어요. 전문가들은 이 감독이 자기 객관화 능력이 제로이고 반성할 줄 모르는 삼류 감독이라고 혹평했죠. 팬들은 완전히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이런 무능한 감독을 당장 내쫓아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어요. 그리고 이런 최악의 분위기 속에서 콜로라도와의 9라운드 경기가 시작된 겁니다. 근데 콜로라도는 손흥민한테 트라우마가 있는 팀이거든요. 지난 시즌에 손흥민이 이 팀을 상대로 엄청난 골을 넣었었어요. 전반 42분에 부안가의 패스를 받아서 수비수 앞에서 스텝 오버로 각도를 열더니 골키퍼가 손도 못 쓰는 대포할 슈팅으로 골망을 찢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콜로라도가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당연히 손흥민 집중 견제 작전을 폈죠. 근데 손흥민은 그런 거친 마크를 비웃듯이 화려한 드리블로 상대 수비를 유린했습니다. 전반 13분에 하프라인 부근에서 공을 잡고 단독으로 40m를 질주하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이 장면 진짜 소름이었어요. 손흥민이 공을 몰고 전진하니까 상대 수비수들이 당황해서 뒤로 물러났거든요. 그 빈 공간을 정확하게 포착한 손흥민이 왼쪽 윙어 세필버그한테 노마크 찬스를 만들어주는 환상적인 패스를 찔러줬어요. 근데 문제는 동료였습니다. 세필버그의 크로스가 부정확하게 연결되면서 득점 기회가 무산됐죠. 팬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손흥민을 전방에 배치하니까 확실히 찬스가 많이 나온다면서 이제야 감독이 정신을 차린 것 같다고 환호했어요. 도스 산토스 감독이 욕을 먹으니까 그제야 손흥민과 부안가를 투톱으로 세우는 4에 이 포메이션을 들고 나온 거거든요. 전반 내내 손흥민은 LAFC의 공격을 완전히 진두지휘했습니다. 전반 16분에도 부안가의 패스를 받아서 순식간에 상대 진영을 파고들었고 수비수들이 필사적으로 덤벼들어야만 겨우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위협적이었어요. 전반 26분에는 상대 코너킥 상황에서 수비까지 가담해서 공을 따낸 다음에 바로 전방으로 침투하는 동료한테 자로 젠 듯한 공간 패스를 뿌려주면서 역습의 기점을 만들었죠.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요. 동료들의 마무리 능력이 너무 떨어졌어요. 특히 세필버그의 크로스는 진짜 답이 없었습니다. 팬들이 손흥민이 아무리 잘해도 주변에서 받쳐주지 못하면 소용없다면서 안타까워했을 정도였으니까요. 후반전에 들어가서 LAFC는 틸먼과 타파리를 투입하면서 전열을 가다듬었고 손흥민과 부안가는 여전히 투톱으로 호흡을 맞췄어요. 근데 동료들의 경기력은 여전히 의문부호였죠. 부안가는 결정적인 기회에서 허공으로 공을 날리는 홈런슛을 날렸고 수비형 미드필더 초이니에르의 슈팅은 골대를 맞고 나왔어요. 더 황당한 건 세필버그였습니다. 손흥민이 슈팅할 공간으로 불필요하게 침투해서 공을 뺏어가는 이기적인 플레이를 보여줬거든요. 전문가들은 이런 모습이 팀의 체계가 안 잡혔다는 증거이고 감독의 지도력 부재가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죠. 결국 도스 산토스 감독은 세필버그를 빼고 마르티네즈를 투입했는데 마르티네즈도 손흥민과 동선이 겹치면서 결정적인 찬스를 무산시켰어요. 이런 답답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다가 후반 80분에 진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감독이 손흥민을 빼버린 거예요. 3일 뒤에 있을 경기를 대비한다는 이유로 팀에서 가장 위협적인 선수를 교체시킨 겁니다. 그것도 0대0으로 비기고 있는 상황에서요. 승점 3점이 절실한 홈경기에서 에이스를 빼버린 거죠. 대신 누구를 넣었냐면요. 바로 산호세전에서 원톱으로 넣었다가 망했던 그 에보비세를 또 투입했습니다. 손흥민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세요? 벤치로 들어오면서 이례적으로 강한 불만을 표출했어요. 짜증 섞인 표정으로 감독의 전술에 항의하는 듯한 모습이 중계화면에 고스란히 잡혔거든요. 손흥민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감독한테 불만을 드러낸 건 정말 보기 드문 일이에요. LA 현지 팬들과 시청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가장골이 필요한 시점에 팀의 에이스를 빼버리는 감독의 결정에 야유가 쏟아졌죠. 현지 매체들은 이걸 감독의 자살골과 다름없는 교체라고 평가했어요. 일본은 지금 초비상입니다. 왜냐고요? 손흥민이 LAFC에서 이렇게 압도적인 활약을 보여주면서 MLS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거든요. 일본 선수들도 MLS에서 뛰고 있지만 손흥민 같은 임팩트를 보여주는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손흥민의 40m 질주 장면이 미국 전역에 퍼지면서 한국 축구의 위상이 또 한 번 올라갔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겠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손흥민이 빠진 LAFC는 이렇다 할 공격. 기회조차 만들지 못했습니다. 무기력한 경기가 이어지다가 결국 0대0 무승부로 끝났어요. 승점 3점을 딸 수 있었던 경기를 감독의 전술 실패와 선수 교체 미스로 완전히 망쳐버린 겁니다. 경기 후 현지 여론이 어땠을 것 같아요? 완전히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감독이 손흥민이라는 세계적인 선수를 보유하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 선수의 리듬까지 끊어버리는 최악의 운영을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배적이었죠. 특히 손흥민이 벤치에서 보여준 노골적인 분노는 현재 팀 내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단면이었어요. 많은 팬들이 손흥민 같은 선수를 데리고 이 정도 성적밖에 못 내는 감독은 당장 떠나야 한다면서 목소리를 높였거든요. 미국 매체들도 도스 산토스 감독의 입지가 이제는 정말 위태로워졌다고 분석했어요. 구단 수뇌부가 조만간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을 거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손흥민의 압도적인 개인 기량이 팀의 무능한 시스템에 가로막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거거든요. 생각해보세요. 감독이 전술적으로 완전히 망가진 팀에서 손흥민 혼자서 40m를 질주하면서 찬스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동료들이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계속 위협적인 플레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바로 세계 최정상급 선수의 클래스입니다. 손흥민이 전반 13분에 보여준 그 40m 질주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까요? 하프라인 부근에서 공을 잡고 상대 진영을 향해 폭풍처럼 달려가는데 콜로라도 수비수들이 마치 그림자처럼 따라붙으면서 밀착 마크를 시도했거든요. 근데 손흥민은 이걸 비웃기라도 하듯이 현란한 드리블로 탈압박에 성공했어요. 이 장면을 본 BMO 스타디움의 팬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세요?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환호성을 질렀어요. 경기장 전체가 손흥민의 이름을 연호하는 소리로 가득 찼다니까요. 현지 팬들이 완전히 매료된 거죠. 단순히 달리기만 빠른 게 아니었어요.
손흥민은 상대 수비수들이 필사적으로 붙어 있는 상황에서도 공을 컨트롤하면서 동료에게 정확한 패스를 찔러줬거든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플레이인지 아시나요? 일반적인 선수들은 그냥 달리기만 해도 숨이 차서 패스 정확도가 떨어지는데 손흥민은 40m를 전력 질주하면서도 완벽한 패스를 연결한 겁니다. 소름 돋지 않나요? 이런 압도적인 개인 기량을 가진 선수를 왜 후반 80분에 빼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도스 산토스 감독의 머릿속에는 대체 뭐가 들어있는 걸까요? 3일 뒤 경기를 대비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당장 눈앞에 승점 3점이 절실한 상황인데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포기한다는 게 감독으로서 있을 수 있는 판단인가요? 더 황당한 건 손흥민을 빼고 넣은 선수가 에보비세라는 겁니다. 이 선수는 산호세전에서 원톱으로 투입됐다가 완전히 망했던 선수거든요. 그때 1대4로 대패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똑같은 선수를 또 투입한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감독의 판단일까요?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려드릴게요. 도스 산토스 감독이 자기 객관화 능력이 전혀 없다고 했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파악을 못하니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거죠. 그리고 선수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파렴치한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어요.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감독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선수들이 실수를 너무 많이 해서 졌다고 했어요.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말한 거죠. 근데 손흥민은 실수를 안 했거든요. 오히려 팀에서 가장 위협적인 플레이를 만들어냈어요. 그런 선수를 80분에 빼버리고 경기를 망친 건 누구 책임인가요? 당연히 감독 책임이죠. 미국 현지 매체들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냈어요. 손흥민을 원톱으로 쓰지 않은 게 패착이라고 대놓고 비판했거든요. 산호세전에서 손흥민을 미드필더로 내리고 에보비세를 원톱에 넣었던 게 완전히 실패했잖아요. 그런데도 이번 경기에서 또 손흥민을 빼고 에보비세를 넣었다는 건 감독이 학습 능력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팬들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아세요? 포틀랜드전에서 리그 꼴찌한테 지고 산호세전에서 1대4로 대패하고 이번 콜로라도전에서도 무승부를 거두면서 3경기 연속으로 제대로 된 결과를 못 낸 거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경기에서 공통점이 뭐였냐면요. 감독의 선수 운영이 완전히 엉망이었다는 겁니다. 포틀랜드전에서는 손흥민을 아예 빼버렸고 산호세전에서는 손흥민을 미드필더로 내렸고 콜로라도전에서는 손흥민을 80분에 교체시켰어요. 결과는 어땠나요? 전부 실패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명백한 감독의 무능함이죠. 근데 손흥민이 제대로 활용됐을 때는 어땠을까요? 지난 시즌 콜로라도전을 생각해보세요. 손흥민이 원톱으로 뛰면서 전반 42분에 환상적인 골을 넣었잖아요. 부안가의 패스를 받아서 수비수 앞에서 스텝 오버로 각도를 열고 골키퍼가 손도 못 쓰는 강력한 슈팅으로 골망을 찢었거든요. 이게 바로 손흥민의 진짜 모습이에요. 원톱에서 자유롭게 뛰게 해주면 이런 엄청난 플레이가 나오는 거죠. 근데 감독이 계속 손흥민의 포지션을 이상하게 설정하거나 아예 빼버리니까 팀이 제대로 된 공격을 못하는 겁니다. 이번 콜로라도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손흥민이 투톱으로 뛸 때는 확실히 찬스가 많이 나왔거든요. 전반 13분 40m 질주 장면도 그렇고 전반 16분에 부안가의 패스를 받아서 상대 진영을 파고든 장면도 그렇고 전반 26분에 역습의 기점을 만든 장면도 그래요. 전부 손흥민이 전방에서 자유롭게 뛸 때 나온 플레이들입니다. 근데 후반 80분에 손흥민을 빼버리니까 어떻게 됐나요? LAFC가 이렇다 할 공격 기회조차 만들지 못했어요. 무기력한 경기가 이어지다가 결국 0대0으로 끝난 거죠. 이게 바로 손흥민의 존재감이에요. 손흥민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팀 경기력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현지 팬들이 이걸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손흥민 같은 세계적인 선수를 데리고 이 정도 성적밖에 못 내는 감독은 당장 떠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LAFC는 손흥민이라는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감독이 이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손흥민의 벤치에서의 반응도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뛰었는데 감독이 자꾸 이상한 결정을 내리니까 화가 난 거죠. 손흥민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건 정말 보기 드문 일이거든요. 그만큼 현재 상황이 답답하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오랫동안 뛰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리그인 EPL에서 검증된 선수잖아요.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뛰었고 월드컵에서도 활약했던 선수예요. 이런 선수가 MLS에 왔다는 건 LAFC 입장에서는 엄청난 행운인 거거든요. 근데 감독이 이런 세계적인 선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손흥민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스피드와 드리블 능력이죠. 그리고 득점력도 뛰어나요. 이런 선수를 원톱이나 세컨드 스트라이커로 쓰면 최고의 효율이 나오는 건데 감독이 자꾸 미드필더로 내리거나 아예 빼버리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도스 산토스 감독을 삼류 감독이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선수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선수들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도 문제예요.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감독이 선수들 탓만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손흥민은 잘했거든요. 오히려 팀에서 가장 위협적인 플레이를 만들어냈어요. 그런데도 감독이 선수들 탓을 한다는 건 자기 객관화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뜻이죠. 미국 매체들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했어요. 감독이 반성할 줄 모른다고 비판했거든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파악을 못하니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거죠. 포틀랜드전에서 주축 선수들을 빼버려서 졌고 산호세전에서 손흥민을 미드필더로 내려서 1대4로 대패했는데 콜로라도전에서 또 손흥민을 80분에 빼버린 거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학습 능력을 가진 감독이 할 수 있는 행동일까요? 아니에요. 명백하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팬들이 감독 경질을 요구하는 거고 매체들도 감독의 입지가 위태롭다고 전망하는 겁니다. 구단 수뇌부도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에요. 3경기 연속으로 제대로 된 결과를 못 냈고 특히 리그 꼴찌한테 진 건 변명의 여지가 없거든요. 손흥민이라는 세계적인 선수를 영입했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면 그건 감독 책임이 큰 거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손흥민이 보여주는 압도적인 개인 기량이에요. 감독이 아무리 망가뜨려도 손흥민은 계속 좋은 플레이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이번 콜로라도전에서도 40m 질주로 경기장을 뒤집어놨잖아요. 이 장면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하프라인에서 공을 잡고 상대 진영을 향해 폭풍처럼 달려가는데 콜로라도 수비수들이 필사적으로 따라붙었거든요. 근데 손흥민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드리블로 탈압박에 성공했고 동료에게 완벽한 패스까지 연결했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플레이인지 축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40m를 전력 질주하면서 공을 컨트롤하고 주변 상황을 파악해서 정확한 패스를 찔러준다는 게 말이 쉽지 실제로는 엄청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BMO 스타디움의 팬들이 전부 자리에서 일어나서 환호성을 질렀던 거예요. 손흥민의 클래스에 완전히 매료된 거죠. 경기장 전체가 손흥민의 이름을 연호하는 소리로 가득 찼다니까요. 이런 반응이 나온 이유가 뭘까요? 손흥민이 MLS 수준을 완전히 뛰어넘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EPL에서 검증된 세계 최정 상급 선수의 클래스가 MLS에서 어떻게 발휘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콜로라도 선수들도 손흥민을 막으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집중 견제를 하고 파울로 끊어내려고 했거든요. 근데 손흥민은 그런 거친 마크를 비웃듯이 화려한 드리블로 상대를 유린했어요. 이게 바로 차원이 다른 선수의 모습이에요. 전반 내내 손흥민은 LAFC의 공격을 완전히 주도했어요. 13분에 40m 질주를 했고 16분에는 부안가의 패스를 받아서 상대 진영을 파고들었고 26분에는 수비까지 가담해서 공을 따낸 다음 역습에 기점을 만들었거든요. 이 정도면 손흥민이 얼마나 다재다능한 선수인지 알 수 있죠. 공격만 잘하는 게 아니라 수비 가담도 하고 패스도 정확하고 드리블도 뛰어나고 스피드도 빠르고 슈팅력도 좋아요. 이런 완벽한 공격수를 감독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동료들이었어요. 손흥민이 아무리 좋은 찬스를 만들어줘도 동료들이 마무리를 못하는 거거든요. 세필버그의 크로스가 부정확했고 부안가는 홈런슛을 날렸고 초이니에르의 슈팅은 골대를 맞고 나왔어요. 팬들이 이걸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손흥민이 아무리 잘해도 주변에서 받쳐주지 못하면 소용없다면서 답답해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축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손흥민이 세계적인 선수라고 해도 동료들이 받쳐주지 못하면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감독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동료들이 손흥민을 제대로 받쳐줄 수 있도록 전술을 짜고 훈련을 시켜야 하는데 도스 산토스 감독은 이걸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손흥민의 포지션을 이상하게 설정하거나
아예 빼버리면서 팀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죠. 후반전에 들어가서도 상황은 비슷했어요. 손흥민이 계속 위협적인 플레이를 만들어내려고 했지만 동료들이 받쳐주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세필버그는 손흥민의 슈팅 공간으로 불필요하게 침투해서 공을 뺏어가는 이기적인 플레이까지 보여줬어요. 전문가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요. 팀의 체계가 안 잡혔다고 했어요. 감독의 지도력 부재가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죠. 맞는 말이에요. 제대로 된 감독이라면 선수들 간의 호흡을 맞춰주고 각자의 역할을 명확하게 해줘야 하는데 도스 산토스 감독은 이걸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세필버그를 빼고 마르티네즈를 투입했는데 마르티네즈도 손흥민과 동선이 겹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것도 감독의 전술이 엉망이라는 증거예요. 선수 교체를 했는데 오히려 팀 밸런스가 더 망가진 거거든요. 그리고 결정타가 나왔죠. 후반 80분에 손흥민을 빼버린 거예요. 이건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었어요. 0대 0으로 비기고 있는 상황에서 팀에서 가장 위협적인 선수를 빼버린다는 게 말이 되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